안녕하세요. 보나한의원 곽승현 원장입니다. 지난 설진 영상을 보신 후 혀에 문제가 있긴 한데 진짜 담적병인가? 더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담적병을 더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복부 진단법, 복진을 알려드릴게요. 설진이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준다면 복진은 담적이 실제로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로 쌓여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9가지 복진 소견을 체크하면 내가 어떤 타입의 담적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진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진은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법인 망문문절 중에 절진에 해당하는 진단법입니다. 맥진과 더불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요. 동시에 환자분들도 직접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소통하기 가장 좋은 진단법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요, 배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고요,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아프거나 숨이 차다면 그 부위에 담적과 독소가 쌓였음을 의미하는 거죠. 신기한 건 한약이나 약침 치료로 몸이 나아질수록 아팠던 부위가 점점 아프지 않고 부드러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복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죠? 우선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손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똑바로 누워주세요. 침대나 바닥에 편안하게 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복부의 특정 지점들을 눌러보면서 아프거나 딱딱하진 않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적당한 압력으로 천천히 눌러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복진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별로 체크하는 겁니다. 배의 특정 부위를 눌러봤을 때 아픈지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5곳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태별 체크입니다. 정확한 위치보다는 눌렀을 때의 느낌, 그리고 양상 등으로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4가지 상태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렇게 2개 합쳐서 총 9가지 항목을 체크해 볼 예정이고요. 우선 위치별 체크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중혈입니다. 전중혈은 양쪽 유두 중간 흉골 부위에 위치한 혈자리인데요.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 혹은 딱딱한 느낌이 든다면 열독이 쌓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열독 환자분들은 화병이나 역류성 식도염, 상열감, 두통 같은 증상이 동반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두 번째는 심화비경이고요. 검상돌기 아래 명치 부위가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검상돌기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검상돌기란 양측 갈비뼈부터 타고 올라가서 만져보면 만질 수 있는 뾰족한 지점입니다. 이 부위 아래쪽을 눌렀을 때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 혹은 딱딱한 느낌이 든다면 오래된 수분과 노폐물이 쌓인 담적 상태입니다. 심화비경 환자분들은 위장병이나 트림, 심장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혈입니다. 수분혈은 배꼽 위쪽에 위치한 혈자리인데요.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 혹은 딱딱한 느낌이 든다면 수분대사 불균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분혈 환자분들은 똥배나 부종, 어지럼증, 이명, 하체 비만 등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흉엽고만입니다. 흉엽고만이란 횡격막 아래쪽에 긴장이나 압통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느낌이 든다면 기의 울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흉엽고만 환자분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숨쉬기 힘들거나 옆구리 답답함 등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5번째는 장골하 압통입니다. 하복부 장골 주변을 눌러보는 건데요.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 혹은 딱딱한 느낌이 든다면 장기능 저하와 독소 축적 상태입니다. 장골하 압통 환자분들은 변비나 설사, 방귀, 과민성 장증후군 등으로 고생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위치별 체크 포인트 다음에는 상태별로 4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복불인입니다. 소복불인이란 아랫배 부위를 눌렀을 때 힘없이 들어가거나 무력한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만약 그렇다면 음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불임이나 요실금, 냉증, 성기능 저하 혹은 갱년기 증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위내정수인데요. 특히 상복부에서 많이 발생해요. 물 흐르는 소리나 출렁거리는 소리가 눌렀을 때 들리거나 같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위장 내 수분 정체를 나타내는데요. 위내정수 환자분들은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식후불편감 등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복부동계입니다. 복부동계란 복부 가운데 부위를 눌렀을 때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혈류부전, 부정맥, 허약,
피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부동계 환자분들은 만성 피로나 불면증, 심계항진과 같은 증상이 같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어혈입니다. 어혈이란 배꼽 주변을 눌렀을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통증이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를 의미하는데요. 어혈 환자분들은 생리통이나 다크서클, 손발 저림, 하지정맥류 같은 증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방금 체크하신 결과를 기억해 두시고 병리별로 종합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독, 염증, 계통입니다. 전중열 압통이 해당되는데요. 상체 열감과 염증이 주요 특징으로 화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대표적이에요. 스트레스로 인한 상열감이 심한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수분대사계 수독입니다. 심화비경, 수분열, 위내정수가 해당됩니다. 수분대사 장애로 인한 담적으로 부종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이 주증상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세 번째는 어혈순환계입니다. 어혈압통이 해당되고요. 혈액순환 장애를 나타내고 특히 여성의 생리 관련 문제나 하지정맥류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 번째는 허약, 기력 저하계입니다. 소복 불임과 복부동계에 해당하고요. 만성적인 기력 소모로 인한 상태로 갱년기나 만성질환, 과로 등으로 체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기울체, 스트레스계입니다. 흉엽고만이 해당되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기의 막힘을 나타내고요. 간 기능 저하와 자율신경 실조가 주요 원인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독 배변계입니다. 장고라 압통이 해당되는데요. 장내 독소 축적으로 인한 문제로 변비나 과민성 장증후군 등 장 관련 질환과 직결됩니다. 지난번 설진과 오늘 복진을 모두 해보셨다면 이제 두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설진과 복진을 함께 보면 담적병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혀에 설태가 두껍게 끼어 있으면서 전중열 압통이나 심화비경이 있다면 염증성 담적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혀가 갈라져 있으면서 수분열이나 위내정수 반응이 있다면 소화기 기능 저하로 인한 담적이 분명하죠. 또한 혀 가장자리에 치은이 있으면서 어혈이나 소복불인 반응이 있다면 순환장애와 부종이 주된 문제인 거고요. 이처럼 설진, 복진 둘이 따로 보는 것보다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면 자신의 담적 상태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설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복진에서만 반응이 나타나면 초기 단계일 수 있고요. 반대로 설진에는 징후가 있는데 복진에서 반응이 없다면 소화기 외에 다른 원인에서 오는 담적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설진이나 복진이 모두 해당된다면 담적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담적병의 핵심, 복진 자가진단법 9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한의원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전문 의료인의 진단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복진을 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